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1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경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낯이 익으실 겁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제가 몇 차례 모셔서 말씀을 나눴죠. 정치부 기자 30년의 베테랑,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청와대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 정치전문기자였죠. 그리고 이번에 정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 가서 홍보 관련 자문위원을 지내다가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자, 일단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보실 때 많은 좀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거, 검찰 출신, 1호 대통령, 서울법대 1호 대통령, 첫 국회 영선 이런 것도 쭉 있지 않습니까? 정치 인문이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고, 최소표차, 87 헌법 체제 이후에 최소표차로 당선이 됐고, 근데, 87 체제 이후에 최소표차지. 그렇죠. 그전에는 박정희, 윤보선. 그렇죠. 네. 민간의 정권을 이양한다고 하면서 선거를 한 그 선거에서 차이가 15만 6천 표 차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앞으로 국정을 잘할 것이다. 그 기대치도 최저입니다. 기대치가 낮은 만큼 아마 또 실질적으로 높아질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표차도 작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기대치는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낮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진짜 그렇게 만들었죠. 진짜 그렇게 만들었죠. 좋은 의미로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새로운 적폐를 쌓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국민과의 소통이 앞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인수위 단계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벗어나는 첫 번째 대통령이 그렇죠. 저 뒤에 되죠. 보면 청와대 이제 한 20일 있으면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 보니 물론 문 대통령은 퇴근길에 서민들과 만나서 네, 막걸리도 한잔 하겠다. 거짓말이었죠. 약속을 못 지켰죠.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 대통령 같은 그런 약속은 안 했지만 문 대통령보다는 확실히 소통에는 강할 듯합니다. 우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죠. 지금 거기 거주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거기서 출퇴근하는 풍경부터 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출퇴근길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됐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최근 SNS상에는 대통령의 출퇴근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 서초동에서 통일동 인수위로 출퇴근하는 모습이 올라오는데, 네네. 그럼 나중에 취임을 하면은 한남동 공간에서 용산 집무실로. 그 모습들이 또 촬영해서 SNS에 많이 올리겠네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출퇴근한 모습도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실 문 대통령도 선출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중간에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을 평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과거 그런 대통령들과는 달리 지금 경호 모습도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전에 외관상 이제 필수 인력을 제외한 경호 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특히 출근 시간,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차량들, 경호 차량, 그다음에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대기시켰다가 출근 한 5분 전에 나와서 후다닥. 그래서 차량을 출근 직전 지상을 올라와서 곧바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호차와 경찰차, 경찰 사이카 동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친근감은 물론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도 지금 다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정말 이색적으로
이렇게 뭐 저기 설명판 그 용산 쪽을 갖다 놓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막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네. 뭐 여기서부터 어떻게 교통이 어떻게 되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조정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새벽에 아예 하든지 일찍 출근을 하든지 아예 밤늦게 퇴근을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을 피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도 했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은 지금 서초동에서 동해동까지 출근길이 네티즌들이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생소한 대통령의 출퇴근길 모습이 또 자주 SNS에 올라갈 것이고 외국에서도 그런 것이 좀 화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뭐 국민 소통과 친근감을 부각시키는데 충분히 그렇죠.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반 국민들이 사진을 찍는 그 포인트, 출퇴근하는 모습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생소한 것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 시절부터 해서 청와대 시절까지 해서 계속 저 뒤에서 집무실과 관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걸어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5분 15분 정도. 청와대 그때 15분. 출입도 하셨으니까 한 15분 그리고 차로 이동하면 뭐 2, 3분 내에 네, 도착을 그렇죠. 하는 네.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출퇴근 모습이 대통령 출퇴근 모습이 보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퇴근하다가 한번 차 한번 돌리자 해서 혹시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시든지 해서 가든지 해서 아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다는. 지난번 당선인 시절에도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당선 시절에도 그렇게 찾아갔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앞으로도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인 시절이긴 하지만 반려견을 반려견과 같이 김건희 대표와 같이 또 한강변도 산책하고 이런 모습도 보였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또 저 경찰 탐지견을 이렇게 껴안는 모습을 보여서 또 친근감을 보였죠. 예, 아마 그런 식으로 뭐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어떤 봉사하는 이런 데서 좀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자들 입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듯이 집무실 1층에 프레스룸을 만들겠다. 자, 지금 청와대 그때 출입하실 때 춘추관에 같이 출입을 했는데 춘추관에서 본관, 비서동까지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 얼굴을 보기 어렵죠. 보기 어렵죠. 기자들이. 네, 가끔가다 이제 풀 기자, 그렇죠. 예, 선정됐을 때 한 번씩 보고 뭐 대화 기자회견 해야 또 보는데 기자회견 문 대통령 기자회견도 아예 안 했으니까. 안 했죠. 예, 그래서 꼭꼭 숨어버렸는데 이제는 같은 집무실과 같은 빌딩, 같은 건물 안에 1층에 프레스룸을 만들면은 정말 소통 부분에서는 백악관식으로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려와서 네. 뭐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얼마 전 당선인 통일동 사무실에서 앞에 네. 천막 기자실이죠. 말하자면 간이로 쳐놨습니다. 예. 간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냥 들렀죠. 들러서 네. 뭐 우리 김치찌개도 먹고 하잖아요. 김치찌개도 끓여주겠다. 나중에 간저로 이제 한남동 공간에서 아니 당선이 되면 뭐 초청해서 김치찌개도 주고 예.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죠. 예. 아마 소통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일이 술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대화하기를 또 즐기니까 그렇죠. 평소에. 예, 대화를 워낙 즐기죠. 예, 그래서 기자들과도 많은 소통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소통형 국가원수가 될 것 같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 두 번째는 통치술인데, 통치술. 일단 청와대로 국민한테 돌려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많이 나왔죠.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많았고 네.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뭐 거의 목리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목리죠. 예, 그래서 예산 집행하기가 힘들었는데 네. 결국은 관철시켰죠. 관철시켰죠. 네. 예. 관철시켜서 무조건 5월 10일에는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날 나오겠다 해서 또 하룻밤을 막 호텔에 묵겠다 하니까 또 고민정 의원이 네. 그렇게 윤석열에게 독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그 당선인이 5월 9일 날 미리 나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죠. 상징적인 얘기죠. 네, 상징적으로 네, 5월 10일 날 상징적인 국민에게 얘기인데. 돌려주겠다는 네. 이야기인데 본인이 5월 10일 날 오전에 나와서 이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으로 가도 충분한데 이것도 저는 일종의 지지층 결집
용 아닌가? 보여주기용이죠. 네, 보여주기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 고민정이 거기 또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발탁하는 것도 사실은 내부에서도 네. 적잖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 뭐 당선인이 의지가 확고했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밀어붙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적폐청산이나 그런 수사 과정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이제 주목이 굉장히 주목받고 그렇죠. 네, 있죠. 네. 소위 말하는 금수완박이 돼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그 수사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경찰로 일단 가면은 행안부 장관이 그 위에 직속 라인이지만은 이 경찰로 안 가고 다른데 뭐 특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걸 만들면 그걸로 이제 가면은 그것이 법무부 장관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법무장관은 또 특검도 상설 특검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상설 특검에서 뭐 대장동 같은 거 직권으로. 그러니까 예.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 너무 많으니까 네. 경찰도 결국은 이제 경찰청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임기가 아마 7월 정도 될걸요. 예. 7월 정도도 경찰청장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청장이 되면 네. 뭐 수사 능력에서는 뭐 아무래도 분야가 다르니까 네. 조금 처질 수는 있지만 네.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지금 당선인 시절에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도 그냥 너무 여론에 쫓아가기 이런 거보다는 좀 불도저 같이 그렇게 밀어붙일 것 같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죠. 국민의당 대표.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며칠 전 반발했었죠. 인사 때문에. 그것도 하루 만에 뭐 사실상 제압을 한 거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어떤 식으로든 정비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확실하게 하실 것 같고요. 특히 검수완박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법안이 그대로 처리된다,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큰 민주당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불도저형 통치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좀 여론에 민감했거든요. 정치인 출신들. 민감하죠, 정치인들은. 네, 그리고 지지율에 상당히 뭐 일희일비하고 뭐 그래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물론 여론도 민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론 정치는 하지 않고 좀 민심은 다 받아들이면서도 본인의 소신대로 좀 그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불도저형 통치술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인사. 예. 이 조금 전에 안철수 말씀하셨는데 이 안철수 처음에 인수위 할 때는 지금 인수위 계시지만 인수위 할 때는 그 3분의 1을 줬잖아요. 네, 그렇죠. 위원으로는 줬죠. 그런데 내각은 18명 중에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유가 뭐냐? 실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좀 뭐 이미 뭐 언론 보도도 됐지만 뭐 터무니없는 실력 측면에서 터무니없는 사람도 추천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 쪽에는 아무래도 인재풀이 넉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술입니다. YS, DJ, MB, 박근혜 혼합형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는데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제 책을 홍보를 해드렸죠. 또 한번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람쓰기 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고 지금은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1월까지 이 예약을 해주시는 분께는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이 배달이 되겠습니다. 좀 쑥스럽네요. 제가 홍보를 하려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역대 대통령을 그 YS 때도 잘 아시지만은 깜짝 인사를 절개했잖아요. YS는 그렇죠. 네, YS는 미리 기사에 나가면 없었던 일로 해버렸죠. 그렇죠. 그때 내무부 장관, 제 기억에 모 내무부 장관이 어떻게 뽑혔는데 그 장관이 기침을 듣고 너무 신이 나서 기자에게 아는 기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죠. 뭐 내정된 것 같다 하니까는 YS가 불가차를 내면서 인사를 없애버려, 거의 엎드리를 해버렸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깜짝 인사.
한동훈 본부장관 발탁, 파격. 이것도 깜짝 인사. 파격이죠. 네. 그래서 YS 인사검증은 지금 DJ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다 미리 언론에 이름이 나오고 있죠. 네, 저도 이런 인사는 처음 봤어요. 이 미리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한동 네. 지금까지 문재인 뭐 꼭 다물고 있다가 막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식이었는데 과거에 DJ가 언론의 후보자 명단을 좀 흘려서 여론을 통해서 일단 검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인사 검증은 DJ식. 그다음에 사람 썩이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기업인 출신이고 그래서 실용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웬만한 흠결이 있는 것 같아도 네. 결정적인 흠결이 아니면 실력 위주로 실력 위주, 전문성 위주. 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몫이 제로가 된 이유도 그런 것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지금 아마 뭐 나오고 차관이나 공공기관 인사에서는 안철수 대표 측을 많이 배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또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이 됐으니까 그렇죠. 합당선언을 했기 때문에 차관이나 공공기관에는 배려가 될 텐데 청와대 참모진으로는 안철수 쪽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대통령을 지근거려서 보좌를 하니까 그 좀 이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청와대 참모진은 그러고 일단 공무원들 우선으로 쉽게 말하면 늘공 우선으로 늘상 공무원. 예, 늘공 우선으로 하라고 이 당선인이 말씀하셨죠. 예, 이 책에도 보면은 널공 어공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쩌다 공무원 네. 어공. 이 어공은 이 정치권에서 있다가 그 공직에 진출한 정권에 바뀌면서 그 어공이라고 그러고 널공은 늘상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이죠. 직업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관료들, 이 청와대로 파견되거나 하는 관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사의 특징, 용인술의 특징, 그 윤석열 말씀드리면은 사람을 신뢰하는 부분에서는 박근혜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인불용, 용인불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신나는 사람은 쓰지 않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를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발탁을 하는. 지금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뭐 권영세 의원 그리고 그렇죠. 뭐 저 권성동 원내대표 뭐 다 그런 유죠. 그렇죠. 예. 그 윤핵관 뭐 이런 거 했고 맞습니다. 그게 윤핵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에 대한 얼마나 예. 질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용인불의 한번 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자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형 용인술까지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 김경국 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